먼저 하시겠어요? 이상희 의원님. 예, 지금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왜 박상용 검사를 말을 못하게 하려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의 IR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박 검사의 얘기를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결국 이 IR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뭔가 담보가 있어야 IR을 활동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그렇죠, 주가 부양. 시장이 믿을 만한 자료를 그렇죠. 발표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된다. 네. 그 담보가 사실상 그 이재명 당시에 그 경기지사의 방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대가성으로 그걸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다른 대북 사업과 전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조선 아태위와 그다음에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 개발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발표해서 그 사업은 현대 아산이 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가 그 히토류 등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 김정은이 둘이 그것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 발표하고 그 사업권은 쌍방울이 갖는 그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 대북 사업을 하는 그 구조 그대로입니다. 예, 얘기가 됩니다. 우리 지금 박 검사님 고소고발 많이 당했죠? 예, 많이 당했습니다. 몇 건 정도 당했습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건은 될 것 같습니다. 10건 정도 충분히 예. 됐죠. 죄명이 한 10개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신변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못 느끼십니까? 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여론이 주목이 되고 있고 국민적 감센사인데,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검사로서 실질적으로 가장 형사라든가 민사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범인의 자백 아닙니까? 그죠? 중요 증거 중에 하나는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예, 증거, 물증을 증거 위주로 자체가. 하지만 자백도 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녹취록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녹취록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박선영 검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백에 근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춰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녹취 어디를 보아셔도 제가 무슨 뭔가를 제안하거나 뭔가를 거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물적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적 증거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물적 증거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항상 이화영 지사에서 끊기고 마치 어떤 특별한 보고가 있어야만 지사가 안다. 이 프레임에서 그렇죠.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고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 정치적 이익을 모두 지사가 갖는 지사가 당연히 알고 오히려 부지사가 이것을 지사를 속여서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이것이 그 부지사의 단독범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조 하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북한에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벌크캐시나 언더테이블 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죠. 지난 현대 아산의 사례에서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이 그런 것이 대북 제재로 전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 그 경기도가 하는 대북 사업에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추진됐을 때는 그 언더테이블 머니나 벌크 머니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으로 그것이 추진되기 어려울 때도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 공범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그렇게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 이재명 지사 자체도 북한이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유튜브 자료도 있습니다. 예. 저기 그 필리핀
나중에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설랑설레가 많습니다만 리오남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이 뭡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재판을 했고 130명에 달하는 증인이 나왔고 50번 이상 공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리오남의 부재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그것이 모두 배척되어 확정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리오남이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뒤집는 재심 절차에 의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국정원 문건에 필리핀 행사에 대해서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리오남은 북한 공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국정원 문건은 오히려 어떤 공작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대북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료에는 리오남이 없는 것이고 그 자료도 모두 그 법원에 제출됐고 그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 리오남이 다른 곳에서 그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러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정원은 수십 명의 내국인들이 나가서 수십억에 달하는 그 외화를 반출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국 기록도 명백하고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이름이 리오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게 명확하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좀 나이브한 시각이고 그렇다면 그 정도도 파악할 수 있었던 국정원이 왜 대북 송금 800만 불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부터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중국에 가 있다고